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 은퇴한다의 저자이신 최영민 상병대학교 경영공학과 특임 교수께서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출연진을 비롯해서 지금 방송에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누구나 40대 은퇴를 꿈꾸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은퇴하셨나요? 예. 작년 말로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와. 지금 파이어족 생활을 하고 있는 와, 상태입니다.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은 뉴스로만 접했지만 예. 어떻게 어떤 생활을 예. 좀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챗GPT 한번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풀타임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정의하기는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을 때 늦잠도 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책 읽고 싶을 때 책 읽고 제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제일 파이어족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FIRE이라는 것 자체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으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서 일찍 은퇴를 하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로 이제 자산을 좀 증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AI 거품론 등 고점 논란에 빠진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 등 사실은 이제 아시아 시장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미국에만 투자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이 워낙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도 계속 워낙 올랐기 때문에 고점 논란도 지금 많고요. AI 거품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나라를 좀 돌려야 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미국 외에 중국이나 일본, 유럽이 대안되는 시장이라고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글로벌 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나 통화 정책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동조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그 지역을 나누면 그 리스크는 자동적으로 분산된다. 이런 공식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유럽 역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달러를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묶여 있는 시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동산 리스크도 지금 심하고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이제 경제 성장률도 좀 둔화됐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대안 시장이라기보다는 아직 변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보다는 전략이나 섹터를 분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큰 틀에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섹터나 이제 전략적인 흐름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목하고 계신 투자처는 어디세요? 사실 주목해야 되는 섹터 AI가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최근까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외에도 또 어떤 섹터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바람 불 때는 역시 배당주일까요? 꾸준하게. 지금 빅테크 주식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지금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피로도도 많이 누적됐습니다. 지금 마라토너도 장기간 코스를 전력 질주하기가 쉽지 않듯이 시장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과열 논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이제 금리 변수도 아직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매월 정기적으로 그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배당이나 배당 ETF가 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가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네.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네. 그럼 이번에 시장 흔들릴 때 교수님은 뭐 그냥 꾸준히 잘 예, 지켜보셨겠네요. 저는 뭐 두 가지 크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배당 ETF 뭐 제 책에도 설명했는데 월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세 차익 좀 노려보기 위해서 뭐 개별 주식은 뭐 엔비디아나 뭐 알파벳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미성년자 자녀, 아직 제가 좀 늦게 결혼해서 미성년자 자녀인데 자녀한테는 이제 뭐 QQQ나 뭐 S&P 500 같은 이제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네, 예. 좋은 포트폴리오의 그 구성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월배당 ETF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보통 배당은 분기별로 받잖아요. 근데 월배당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예. 월배당 ETF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좀 급속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말 그대로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도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고 보통 연, 분기 이렇게 받는데 매월마다 받으니까 1년에 12번 받을 수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월급처럼 꼬박꼬박 제 통장에 배당금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뭐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뭐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ETF로 지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월배당 ETF는 시장이 흔들릴 때도 네네. 뭐 계속 견고한, 지속되는 안전한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리고 특히 월배당은 커버드콜이라는 또 이제 그 ETF가 좀 주를 이루는데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지지부진하고 보합일 때도 계속 수익을 뭐 콜옵션을 받아 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보합인 상태에 더 많은 수익을 좀 쌌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더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최소한 뭐 이제 줄어들지 않고 꼬박꼬박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월배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당주들은 한 주당 배당금이 나오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 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시드가 좀 커야 그만큼 월배당에 대한 이제 수익도 네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얻을 수 있을 텐데 네네. 사실은 이제 직접 투자가 아닌 이렇게 미국 배당 ETF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예. 뭐 개별 뭐 배당주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뭐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군요, 교수님.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개별 배당주보다는 배당 ETF가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잘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슈드라는 SCHD 뭐 티커라고 하는데 슈드 ETF 같은 경우는 우량 1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기업이 뭐 파산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한 개 기업이 이제 리스크가 있으면 주가도 하락하고 배당금도 좀 하락하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그 47% 배당금을 삭감하니까 급작스럽게 이제 배당금을 삭감하게 됐는데 주가도 바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 기업의 리스크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100개 기업이나 500개 기업 투자는 배당 ETF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은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 증식을 좀 모색을 합니다. 네네. 뭐 저축도 있고 투자도 있겠고 뭐 부동산도 있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투자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저축보다 투자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그 저축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나야 되는 구조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축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금도 이율이 적잖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사실 실제 뭐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이제 발표하고 하고 있지만 그 미국과 달리 뭐 주거비, 렌트비, 월세 비용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높은 물가에 비해서는 저축 예금이 워낙 턱없이 낮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금에 하는 거는 돈을 좀 까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낮아도 4, 5%, 뭐 높으면 10% 이상의 연배당률, 10%까지도 있어요? 10% 이상도 많고 네. 뭐 말씀드리면 심지어 뭐 50% 이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당장 찾아서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뭐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겠죠. 네. 높은 만큼.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네.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네. 월배당 ETF를 한번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상품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저는 뭐 그냥 몇 종목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JPQ라고 JPQ. JPQ라고 하는데 서학개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퍼포먼스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뭐 AI 기업들이 많이 그 주식이 좀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정체에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뭐 미래적으로도 아무래도 그 잠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을 그 매도함으로써 높은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률도 연 10에서 1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그 JPQ와 비슷한 뭐 국내 상장 ETF도 많긴 한데 그 아무래도 이제 달러 기반 미국 상장 ETF를 사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고환율이 이제 고착화 됐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얻어서 높은 연 10에서 12% 정도 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JPQ ETF를 추천드립니다. 네, 운용사 JP모건에서 예, 이제 요 운용을 하고 있는 JEPQ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월배당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커버드 콜 같은 걸 같이 네. 병행하면서 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요즘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뭐 내렸다가 네. 내일은 다시 이내 뭐 회복을 해주고 사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커버드 콜로 인해서 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데요. 네네. 커버트콜 손실이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커버트콜에 대해서 좀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년 초, 뭐 빠르면 재작년 말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커버트콜 중심으로 해서 뭐 제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런데 뭐 원금은 일부 좀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상품에 따라서. 근데 지금까지 배당금으로 회수한 게 이미 원금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손실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설사 원금이 좀 그 깎이더라도 그걸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네. ETF거든요. 아까 이제 수익률이 10%에서 12% 네, 정도 예, 되다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이제 예. 그거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의 손실은 좀 부담할 수 있는 예, 예. 정도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사실 이제 미국 월배당 ETF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배당 ETF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주식 배당, 뭐 커버드 콜, 그다음에 이제 리츠, 채권형인데 각각 수익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성향도 다르고요. 예, 뭐 그 네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 먼저 배당주 ETF인데 대표적인 ETF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슈드라고 해서 지금 서학개미들 매수 순위 한 5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사주는 ETF입니다. 연 배당률은 한 3.8% 정도 되는데 뭐 기대에는 좀 못 미칠 수 있는데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ETF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버드 콜 ETF인데요. 뭐 대표 상품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JPQ도 나왔지만 S&P 500 지수 추종하는 JP라고 있습니다. JPI 유명한 ETF인데요. 이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높은 프리미엄을 얻어서 이 ETF는 한 9% 정도 내외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치 ETF인데요. 리치 ETF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 고금리였기 때문에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유망하고요. 가장 큰 규모의 상품은 미국 벵가드사에서 운영하는 VNQ라고 있습니다. 연 배당률은 4%인데요. 임대 수익이 그 기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50개 기업의 그 리츠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권형입니다. 그 대표 상품은 이제 만기 20년 이상의 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그 금리가 인하될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되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금리 인하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금과 함께 시세 차익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 상품이고요.
그 배당률 한 5% 정도 됩니다. VNQ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뭐 슈드랑 VNQ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분기 배당이긴 한데 월 배당 포트폴리오만 구성하면 또 안전성이나 뭐 분산, 섹터 분산이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기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사실 미국 배당주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네. 종류별로 하나씩 대표적인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어쨌든 커버드 콜로 운용이 되는 이제 아까 JPQ 네. 네를 가장 이제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요즘 국내에서도 월배당 ETF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런 국내 상품들이 미국 상품과 비교했을 때 뭐 구조나 안정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배당 ETF, 뭐 월배당 ETF 뭐 크게 두 가지. 미국 운용사들, 뭐 블랙락이나 그런 운용사들이 만든 미국 상장 ETF와 뭐 국내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국내 상장 ETF, 배당 ETF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제냐, 뭐 국내 국산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이 월배당 ETF가 많으면서 지금 출시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출시되는 상품들 이름을 보면 뭐 데일리 커버드 콜, 뭐 타겟 커버드 콜, 뭐 OTM, 뭐 합성 이런 이름 어려운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운용사들이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상품이 좀 복잡해질수록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합성 ETF 같은 경우는 국내사들이 많이 이제 지금 출시하고 있는데 합성 ETF 같은 경우는 그 기초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그 증권사들과 그 수합 계약을 통해서 지수 수익률만 가져오는 구조거든요. 뭐 언뜻 보기에는 뭐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복잡한 뭐 그 구조고 그리고 추적 오차도 심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좀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품입니다. 복잡한 상품이에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 상장된 미국 월배당 ETF는 뭐 기초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뭐 환율 변동 위험도 없고 뭐 추적 오차도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월배당 ETF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그 쉬운 또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월배당 ETF들이 나오고 있지만 출시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월배당 ETF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파이어족, 뭐 40대 은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이제 작년 말에 퇴사한 파이어족인데 저도 뭐 4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좀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파이어족을 꿈꾸시면 3, 4년 전부터 충분히 뭐 그 자산, 상품,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그 나오셔도 뭐 그 별로 이제 시간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뭐 스트레스 없는 그런 파이어족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 40대 은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민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